6장의 주식하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라는 주제로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회를 바로 하기 전에 이제 수시 원서 쓰려면 얼마 안 남았고요. 아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수능까지 70일 남았어요. 그럼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어찌됐건 마무리에 어떻게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걸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인쇄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9월 모의평가 보는 날 아침에 원장님께 드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인쇄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험 보는 도중에서 앞부분에 좀 빠진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PT에는 조금 더 수정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뒤로 좀 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힘들어요. 왜 그러죠?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본 거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대학교에 모집 정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줄었다라는 건 그만큼 경쟁이 약화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줄었나를 기본적으로 봤더니 작년보다 9월 모의평가가 한 5만 명 이상이 줄었대요. 그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작년 고3보다 적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작년 고3 여기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00년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00년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출생 인원이 60만 명대가 유지됐던 마지막 세대가 00년생이에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 인원이 50만 명대인 친구들입니다. 56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상 이게 또 마지막이에요. 내년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올해 고3 이제 내년에 올라올 친구들, 현재 고2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 인원이 40만 명대 친구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이 2년 동안 아이들이 줄어드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놀랍게도 15만 명이에요. 이렇게 인원이 줍니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면 뭐가 느냐면 재수생이 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1년 더하면 유리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주니까. 그래서 올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재수생은 늘었어요. 실제로 수능 원서 수 조금 있으면 이제 마감이 될 텐데 아마 5천 명 이상 지난해보다 늘 겁니다. 재수생이. 그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떨 거냐라고 질문하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도 뒤를 돌아보면 6만 4천 명이 또 사라져요. 2021 대학 입시에. 그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길어지죠. 제가 아침에 김제동의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우리 이제 태어난 세대는 150살을 산대요. 어떤 의사가 그렇대요. 그럼 우리가 1년 투자하면 0.75%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로 손해를 안 느낀다고 생각을 할 거라서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상당수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수원 원장님이나 수원 선생님들도 먹고 살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수시 원서 쓸 때 조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대학교를 안 쓰려고 해요. 지금 저희도 저희 회사 직원들의 한 12명 정도가 수시 상담을 현재까지 몇 명을 했냐면 920명을 했어요. 근데 눈높이가 사상 최대로 높아요. 지금 눈이 여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달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특징입니다. 그럼 인원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도 떨어질 건데, 내년에 자발적으로 1년 더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실제로 경쟁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누가 많이 줄었나? 라는 걸 봤더니 문과보다 이과가 더 많이 줄었어요. 실제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만 따지면 문과는 작년 고3보다 올해 고3이 8.8%가 줄었고요. 자연계 친구들은
17%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과가 2배 가까이 더 줄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번 시험을 봐도 수능 2 연습인 9월 모의평가를 봐도 문과 아이들이 원래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인원이 2만 명이 안 되는데 자연계 친구들은 3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럼 나는 자연계야 라고 하면 무언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줘도 돼요. 경쟁이 훨씬 더 약화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원이 줄어든다는 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자연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문과보다 합격선이 더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두 번째, 수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수능은 뭘 가지고 대학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주요 대학교는 표준 점수로 대학 간다. 중위권 대학부터는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다. 우린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 수능도 등수 가지고 대학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준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성적을 받았을 때 내 성적은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계인 거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게 문과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 쓸 때도 이과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대뽀로 공격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연 문과 쪽은 조금 더 합격선이 덜 떨어질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 지금 아까 원장님이 막 수능 모의고사 성적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올해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평가원장이 바뀐 지가 지금 3년째가 되는 시험이에요. 수능 보기 전에 바꿨거든요. 재작년 수능 볼 때. 작년에는 평가원에서 무언가 6월, 9월 달 시험을 2번 봤을 때 난이도의 격차가 꽤 컸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6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난이도가 국어도 거의 유사하고 수학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시험이 거의 90점이 살짝 안 되게 1등급 커트라인이 나왔던 게 이 두 번의 시험이고 2등급은 거의 80점 언저리에서 대부분 과목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작년에 예를 들면 국어가 이 6월 달에 91점이었다가 9월 달에 97점으로 올라가 버리면 평가원에 작년에 수능 출제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좀 어렵게 내야 되겠구나. 그죠? 9월 달에 너무 쉽게 내니까 어라? 아이들이 국어 열나 잘하네. 역시 한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내다 보니까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냈다라는 무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 이쯤 내면 되겠구나 라고 평가원은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평가원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시험은 과목별로 난이도가 유사해야 돼요. 왜 유사해야 되냐면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쉬워버리면 국어 잘하는 애가 시험 끝나고 나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작년에 어떤 친구가 국어 다 맞고 수학이 4등급 받은 애가 의대 간 아이도 있어요. 물론 과학도 잘 봤지만. 그럼 이 아이는 작년에 태어났던 게 행운이었죠. 내가 국어를 되게 잘했는데 국어가 열나 어려웠으니까. 그럼 이 시험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올해 이 6월, 9월 실제 수능 까봐야 되지만 난이도가 두 개가 대부분 다 90점 바로 밑에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가원은 소기의 목적을 이뤘어요. 아, 이 정도 난이도면 되겠다 라고 기본적으로 나와서 난이도가 작년처럼 굉장히 뒤죽박죽인 시험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난이도에서 내가 몇 점을 맞는 게 내가 원하는 성적의 결과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획 세운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어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열나 어려웠어요. 그죠? 그렇게 어려워서 이게 절대평가 맞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능은 70일 남았어요. 근데 이 앞에 수시 원서접수가 빠른 대학교는 8일날 마감하기도 하고 주요 대학교 9일 그리고 수원에 있는 대학교들은 10일날 대부분 다 원서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이 이제 9월 5일이니까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다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한 걸 갖고 우리가 첫 번째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줄었다라는 걸 다른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실제 수능을 봐요. 실제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정시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판단 기준을 세우게 되죠. 왜 판단 기준을 세우냐면 수시 모집의 상당수 대학교가 수능 뒤에 면접이나 논술을 보는데 여기를 면접 보러 안 가도 되겠구나, 논술 보러 안 가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수시 원서를 먼저 집어넣을 때도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굳이 이 대학교를 넣어야 될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 오면서 어떤 저쪽에 창녕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예전부터 알았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신 성적이 한 2.7등급쯤 되는데 6월 모의고사에 수학이 2등급이고요. 자연계 친구인데 국어가 4등급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2등급이고 과학은 내신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5, 6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4, 2, 2, 5, 6이에요. 그래서 성적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성적이면 수원에 있는 대학교를 시내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게 너한테 손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대도 쓰고 경기대도 쓰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옆에 있는 경기대라는 대학교가 정시로 대학 갈 때 자연계 친구들이 100분위가 80쯤 되면 대부분의 학과를 가. 근데 네 결과를 보니까 8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달 그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근데 9월달은 대박 잘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까 오면서 차도 되게 많이 막히길래 전화를 했죠. 시험 잘 봤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수학은 84.2등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사람은 잘한 거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또 대박 못 봤구나, 6월달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는?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깝게 4등급이래요. 그럼 이제 거의 3등급 끄트머리에서 살짝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아요, 6월하고. 영어는? 그랬더니 2등급이었던 게 3등급으로 떨어졌대요. 이번 시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 성적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써야 될까? 라고 질문했더니 나에겐 아직 70일이 남았어요.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의지만 가지고 수시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80짜리 대학교는 올해는 합격선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애들이 줄었어요. 작년에 53만 명 수능 봤는데 올해는 48만 명 수능 볼 것 같아요. 실제 수능 성적표 받는 아이가 5만 명쯤 준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53만 명 수능 볼 때 100분이 80 맞는 아이는 상위 20%쯤 되는 아이죠. 그죠? 그럼 53만 명이 수능 봤으니까 10만 6천 등쯤 돼야 정상이네요. 그죠? 평균적으로. 근데 아이들이 줄어서 올해 48만 명 수능 본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똑같이 100분이 80을 받으면 9만 6천 등으로 바뀌어요. 맞나요? 그럼 등수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적이 똑같이 100분위가 80인데 등수는 10,000등 이상이 올라가죠. 그죠? 그럼 경기대가 80짜리 대학교가 원서를 쓰면 합격하는 것과 동시에 장학금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작년 입시 결과가 80이었는데 올해 80짜리가 쓰면 10,000등을 더 잘한 아이가 쓴 거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원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얼마나 떨어질 거냐면 과목당 1점씩 떨어져요. 어느 기준으로? 100분위 10점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대학교, 뭐 경희대학교건 아주대학교건 주요 대학교 대부분 대학교가 지난해 입시 결과를 뭐라고 발표하냐면 다 100분위 가지고 성적을 발표합니다. 왜 100분위 가지고 성적을 발표하냐면 표준 점수는 해마다 막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발표하면 혼란이 더 커지니까. 그럼 어떤 대학교가 100분위 90이에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면, 아, 올해는 89겠다 저 대학은,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인 거고, 80짜리 대학이라고 발표한 대학교는 78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면 무난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건 수시 쓰기 전에는 저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 대학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수능 성적은 천안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아놓고 천안에 있는 대학교를 수시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대, 그 대학이. 그럼 지금 들어보면 되죠. 그죠?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시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시를 다 떨어졌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수시를 만약에 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무언가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대학교를 반드시 하나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수시를 한 장만 쓰라고 한 게 아니라 6장을 쓰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럼 6개를 모두 다 붙어봐야 우리는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에 6개 대학교 모두 다 등록 못해요. 그럼 이 한 장은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꽤 의미 있는 거예요. 수능을 대박 못 보면 그래도 저 대학은 가겠구나 라는 심리적 안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러 갈 때도 조금 마음이 더 편할 수가 있고, 어떤 대학교 면접이나 논술 보러 갈 때도 이 시험을 못 보면 저 대학이라도 붙겠지 뭐, 이런 무언가 심리 상태가 되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수능을 보거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논술 면접 보는 친구들보단 훨씬 유리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시는 6장 쓰는 게 아니라 하나 안정보험을 들어놓고 5개 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또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부터 정시가 늘어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대학교를 다 더하면 작년보다 1.1%가 줄어요. 정시 모집 민원이. 근데 반면에 경희대 이상의 대학, 대통령이 나온 학교죠. 그래서 위에 최상의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기까지가 몇 명이 인원이 느냐면 약 1000명이 늡니다. 작년에 뽑았던 인원이 7,500명이 안 돼요. 7,500명에서 1000명이 는다는 얘기는 15% 이상의 정원이 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우리가 지난해 합격선보다 아이들이 준 것만큼 합격선이 내려간다, 첫 번째지만 문도 이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갈 겁니다. 저쪽에 이제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중국어학과, 문과 쪽에 그 학과가 작년 합격자 평균이 100분이 90이에요. 그럼 이거 올해로 따지면 89로 내려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89로 내려가는데 거기까지의 모집 정원이 15%가 또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88도 들어갑니다. 그 대학에.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연계 우주과학과가 작년에 거기 합격선이 100분이 90쯤 됐어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2점 가까이가 내려갑니다. 이 정도 위에는 더 많이 내려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시를 어디쯤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시를 써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꽤 의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월달 시험 보고 9월달 시험 두 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원에서는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이 정도 내야 되겠다라는 한 번의 연습 게임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두 번의 연습 게임을 통해서 내가 정시에 어디쯤 갈 수 있구나를 판단하는 것도 첫 번째, 수능 체제를 어디쯤 맞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두 번째,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연습 게임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치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가 있죠. 성적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올해 꽤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 수원 메가스터디 친구들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있는 사무실이 어디냐면 서초 메가스터디에 있는 건물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서초 메가스터디 제가 알고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6월달보다 잘 봤니? 라고 질문했더니 상당수 아이들이 잘 봤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요번 아이들 6월달하고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국어가 1등급이 2점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 평균이 3점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럼 상당수 애들이 잘 봤다는 얘기죠. 수학도 거의 동일한데 1.5점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재수생들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요. 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역시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수학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재수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고3이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합니다. 무슨 공부를 안 하냐면 수능 공부를 진짜 안 해요. 제가 수원에 있는 친구들, 고3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나봤는데 전교 1등이 수능이 3등급이 나오질 않나? 전교 10등 한다면서 4545 나오지 않나?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 가겠다라고 처음부터 목표 세운 친구들인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럼 이제 수능 같은 나부랭이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고대 안 쓰면 되잖아요. 그죠? 난 남자라서 이대 안 쓰면 돼요. 그럼 무언가 학종이건 무언가 수능 최저가 다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적이라는 게 오르는 친구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9월달 이후가 되면 공부를 더 안 할 거예요. 실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무언가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난 수능 때 더 못 볼 거야. 이게 일반적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메꿔야 될까를 기본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수시를 쓸 때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걸 몇 가지 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3333보다는 2424가 좋다라고 무언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수시형 인간은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4과목을 모두 다 적용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거나 일부 의대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다수 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3개이거나 2개예요. 맞출 수 있냐 없느냐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남이 판단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야, 너 4444인데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2과목 2등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출 수 있는 거죠. 코치가 계속 맞출 수 있냐라고 옆에서 협박하고 무언가 해봐야 뭐 선수가 마음이 안 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놀랍게도 오늘도 동국대학교 입학팀장하고 전화통화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야, 동국대학교 논술을 쓰려고 하는데 자연계가 수능 최저가 2개 등급합 4예요. 작년에도 2개 2등급이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똑같아요. 수능 최저가. 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맞추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물리 반도체 학과인가? 그 학과가 작년 경쟁률이 23대 1이었어요. 실제 원서를 집어넣은 아이들이. 근데 논술 시험 본 아이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는 5대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30%가 몸 이상 30% 이하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죠. 아니, 동국대 논술을 쓰겠다는 내가 2개 2등급, 그것도 과학탐구는 1과목밖에 반영이 안 돼요. 2과목 평균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아이들이 맞추는 비율이 그렇게 적어요. 그럼 실제로 아이들, 실제 원서 썼던 23대 1에 해당되는 아이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서 썼겠죠. 그죠? 근데 수능 시험을 딱 봤더니 못 맞추면 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작년에 저쪽에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문과 쪽의 평균 경쟁률이 8.8대 1이었어요. 3개 등급합 5였거든요. 탐구 1과목의 작년까지는. 근데 이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은 4대 1이에요. 그럼 거의 60%는 집어넣고 중앙대에 헌금 낸 거죠. 그죠? 40% 아이들만 수능 최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유아교육과라는 학과는 지원자 모두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 합격했어요. 내신이 7등급이더라도, 내신이 9등급이라도.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있는 조건이 있는 대학교를 맞출 수 있느냐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기대치를 가지고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맞출 과목이 무엇이냐를 진짜 명확하게 고민하고 그 과목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 특징인 거죠. 두 번째, 이제 수시에서 또 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시로 붙을 대학교를 수시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특히 면접이 없거나 논술이나 면접이 수능 전에 있는 학교는 집어넣으시면 안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 6월달, 9월달 성적을 보면 정시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한번 하셔야 여기는 써야 되겠구나, 여기는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기본적으로 판단하죠. 제일 안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달 시험을 보고 수능 성적이 너무 많이 오르면 수시 원서를 쓸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 보는 학교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면접이 없는 학교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머니 아버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실 때 우리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얘는 시작은 미약하였고 아직 과정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11월 14일 날은 무언가 대박을 낳을 분명한 운세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모르는 문제는 무언가 정답으로 맞춰주는 무언가 운이 있는 친구야 라고 하면 이런 대학교는 지양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면접이 수능 뒤에 있거나 논술이 수능 뒤에 있는 학교 쪽으로만 모두 다 몰아가 주시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는 걸 쭉 말씀드리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디쯤 갈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비슷한 수준을 자꾸 골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한테 제가 이 성적 가지고는 국민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세종대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세종대도 좀 애매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단국대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도 애매모호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국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가 다 애매하다고 하면 에이씨 4개 다 아는 뭐 하나는 붙겠지 뭐. 이렇게 원서를 쓰시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잘 고민하셔야 되는 수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한테 카드가 몇 장이 들고 있는 거냐면 50만 명의 수험생이 6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이 60만 명, 5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시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특징인 거고 이변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게 수시예요. 먼저 뽑는 거다 보니까. 반면에 정시는 학생들의 기본 심리가 달라져요. 수시 때는 입시를 대부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으면 붙을 것 같아. 왜냐면 난 잘생겼거든. 난 무언가 운이 되게 좋은 친구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무언가 조금 공격적으로 썼다가 다 떨어지는 결과를 받은 정시 때가 되면 갑자기 마음이 심약해져요. 새 가슴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꾸 하향 지원을 하려고 해서 정시는 오히려 점수가 왜곡돼서 일어나는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수시는 원서 쓰실 때 비슷한 대학교를 골고루 쓰시는 건 굉장히 피해 주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레벨을 조금 계단식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가장 크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낮추는 대학교를 원서를 쓸 때는 이 대학을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대학교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집어넣을 때는 그 대학이 면접이 수능 뒤에 있으면 돼요. 그죠? 논술이 수능 뒤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안정 상태를 무언가를 그런 대학교로 만들어 주시면서 무언가 점점 높이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높일 거냐는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붙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변이 안 일어나는 전형의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높여 쓰는데 너무 높여 쓰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높여 쓰는 대학교는 무슨 전형으로 높여 써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교과 전형이거나 논술 전형으로 높여 쓰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종합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주대 AS 전형밖에 못 붙을 것 같은 아이가 중앙대 다빈치 쓰면 못 붙어요. 절대로 못 붙습니다. 그럼 그렇게 원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교과 전형으로 쓸까? 논술 전형으로 쓸까? 이렇게 방법을 바꿔주시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개 전형이 예상치 못하는 이변이 일어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능 효율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국어라는 과목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국어라는 과목은 우리나라 수험생이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국어는. 반면에 수학은 못 읽기도 해요. 무언가 지렁이 같이 그려져 있는 거 인테그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시그마를 못 읽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고등학생 중에. 그럼 이 두 개의 시험의 또 하나의 차이는 국어는 모두 다 오지선다형이에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주관식이라서 찍는데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럼 이 두 개의 시험의 특징은 이 수학은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왼쪽에 원점수가 2점 단위로 내려가요. 원점수가 90점하고 88점은 표준 점수도 2점 차이가 나야 정상이죠. 원점수가 2점 차이 나니까. 근데 작년에 수학 가형이 1점 차이가 났어요. 쭉 내려갔더니 또 여기 82점하고 80점하고 또 2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수학 나형은 이런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의 결과보다 얻게 되는 성취감이 적은 과목입니다. 수능으로 따지면.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기 때문에 수학이 더 중요하다. 현우진 선생님이 그 얘기하면 전 이해해요. 본인이 얘기해 수학 강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대학은 한 과목의 표준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의 점수를 더해야 되는데 수학은 1점 단위당 표준 점수가 1점씩 내려가지 않아요. 왜요? 아이들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국어는 90점하고 88점이 2점밖에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는데 작년에 3점 차이가 났어요. 80점하고 78점도 2점 차이가 나야 되는데 3점이나 차이가 났어요. 왜 그러냐? 국어는 아무리 국어를 못해도 30점 맞더라.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라서 다 찍어도 20점 나오잖아요. 오지선다형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는 최저점이 높아요. 근데 수학은 못하는 애들은 A씨 1번 다 찍어야지 이러면 평균 몇 점 나오냐면 14점 나와요. 그럼 이거는 최저가 낮은 거죠.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편차의 크기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똑같은 점수를 올렸을 때는 국어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거고요. 수학의 혜택은 적게 받습니다. 단 수학의 장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하나는 뭐냐면 얘는 국어에 없는 4점짜리가 있죠. 한 문제를 더 맞으면 4점이 올라가요. 원점수가. 그게 표준 점수가 3점밖에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3점이 올라가는 거죠. 한 문제 더 맞히면. 근데 국어는 2점, 3점짜리밖에 없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거북이 같아요. 그죠? 얘는 토끼 같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마무리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내가 많이 올리는 게 첫 번째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동일한 점수를 올렸을 때는 국어가 더 파괴력이 있다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거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표준 점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100분위가 중요한 게 등급을 매길 때도 100분위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죠. 그 우리가 수시관자로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뭐라고 만들었냐면 3등급이라는 기준 점수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3등급에서 한 등급을 올리는데 문제를 진짜 많이 맞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2문제만 더 맞추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해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자연계는 3등급과 2등급이 한 문제밖에 차이가 났던 게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한 문제 더 맞추면 2등급인 거고, 수학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아지긴 해요. 반면에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틀리면 등급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수능까지 70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얘기지만 네 과목을 공부하는 친구들, 정시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70일이 남은 걸 몇 과목으로 n분의 1을 해야 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 이렇게 5과목으로 n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럼 평균 한 과목당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14일이 평균인 거죠. 그죠? 그럼 14일 동안 공부해서 성적을 크게 올리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면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시를 준비해, 만약에.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시의 대부분은 3과목 또는 2과목의 수능 최저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친구가 3과목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는 대학교를 원서 쓰려고 하는데 3과목 반영한 대학교의 대부분이 탐구가 1과목인 대학교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5개 중에 3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정시 공부한 애는 5과목 공부하지만 나는 3과목을 공부하면 한 과목당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23일이 넘어가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면 한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이 절대적으로 열흘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는 정시 준비하는 친구에 비해서 과목당 열흘 가까이 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럼 성적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거기에 2문제쯤만 평균적으로 더 맞추면 등급 하나가 올라간다고요. 제발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3등급짜리를 2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친구가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시간을 투자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맞추려면 몇 점까지 만들어야 될지, 뭘 채워야 될지를 잘 고민하면 올리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잘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친구들이 지금 성적이 굉장히 다른데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문과 아이가 100분위가 85가 평균인 아이가 있어요. 그럼 100분위 85쯤 받는 아이를 문과 아이가 어디쯤 가면 정상이냐면 단국대쯤 가면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국민대쯤 가면 잘 간 아이였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국민대, 단국대, 그 다음에 뭐 숙명여대 이런 대학교는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이 모두 다 100분위를 반영해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성적이 100분위가 85가 안 되는 친구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거의 50%가 아니라 70% 가까이가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럼 100분위 성적이 중요한 거죠. 근데 100분위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저 맨 꼭대기에는 100분위가 하나 틀리고 하나 틀려도 점수가 별로 안 내려가요. 당연하죠. 1등급이 국어가 89점이라고 하면 1등급의 100분위가 몇 점이죠? 96점이잖아요. 그럼 원점수가 11점 빠지는 동안에 100분위는 4점밖에 안 빠지죠. 저 위에는 100분위가 차이가 안 나는데 밑으로는 100분위가 되게 많이 커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원점수 100점짜리를 100분위 100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느 구간에는 적게 차이가 나면 어느 구간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구간이 3등급, 4등급 대 구간입니다. 여기 애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원점수 67점을 맞았던 국어 과목이 백분위가 71점이었어요. 그럼 백분위 71점 원점수에서 원점수 67점에서 5점을 더 올려요. 2점짜리 하나 더 맞추고 3점짜리 하나 더 맞추면 원점수 5점 2문제 더 맞춘 거죠. 백분위가 몇 점이 올라가냐면 71에서 81로 올라가요. 그럼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현재 성적이 85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좋아하는 과목을 마지막에 공부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무언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2문제만 더 맞추면 백분위가 이만큼 올라간다고요. 나의 총합의 백분위가 85가 안 되는 문과, 자연계 친구가 평균 에버리지가 82가 안 되는 자연계 친구는 대부분 대학교가 모두 다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공부를 마지막에 할 때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이 4등급 근처에 있는 과목을 한 문제 더 맞추는에 따라서 백분위 점수가 크게 올라간다는 걸 생각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숙대, 국민대 이하의 대학교의 상당수는 백분위더라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제 탐구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수능 얘기는 거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문과 친구들이나 자연계 친구들, 재수생들은 작년 입시를 경험해 봤습니다. 문과는 사회탐구는 다 맞아야 돼요. 그죠? 하나를 틀려버리면 재앙이 오죠. 그죠? 작년에 그걸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럼 3세번이니까 올해는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구이 사회는 어렵게 내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요. 배우는 내용이. 그리고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과목이 사회거든요. 반면에 과학은 시간의 압박도 있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문과 친구들은 어찌됐건 사회를 한 과목은 다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생겨요. 수시로 대학 갈 때도 대부분의 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탐구가 한 과목이니까 수능 최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 정시로 갈 때도 하나를 다 맞으면 백분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두 과목을 평균 내더라도 점수가 크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문과 친구들은 탐구 한 과목은 다 맞는 걸 어떤 과목으로 다 맞을까를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자연계 친구들은 다 맞으면 백분위가 100이에요. 대부분 과목이. 그럼 이 얘기는 만점자가 1%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46점. 46점이라는 얘기는 2점짜리 2개를 틀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틀렸을 때 작년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이었는데 이렇게 2개를 틀려도 모두 다 1등급이에요. 이 생명과학은 더 어렵게 나와서 2점짜리 3개 또는 3점짜리 2개를 틀린 아이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그럼 자연계 친구는 조금 전략이 달라야 되지 않냐. 다 맞을 필요가 없겠구나. 서울대 의대 갈 거 아니면. 그죠? 수시로 대학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한 문제쯤은 실수로 틀리건 몰라서 틀려도 전혀 1등급 맞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무언가 한 42점 정도만 맞으면 2등급까지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수능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지 이게 수험생의 본분이냐? 라고 질문하면 과학 탐구를 볼 때는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유전에 대해서 되게 약해. 화학에서 어떤 단원이 되게 약하면 그 단원에 해당되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안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8개, 19개를 푸는 걸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거죠. 30분 동안.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30초의 시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2개는 오지선다역이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1번을 다 찍든 2번을 찍으면 맞출 확률 40%예요. 2문제 찍으면.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이걸 조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 넘어가고 이제 수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건 어떤 대학교를 써라, 어떤 대학교를 지금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 너무 혼란이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제가 수시에 대한 영상은 온라인에도 지금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수시를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논술을 보든 면접을 보든 이런 대학별고사가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전형을 좋아하냐면 수능 뒤에 면접을 보거나 수능 뒤에 논술 보면 제일 좋아합니다. 또는 대학별고사가 없으면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일 싫은 게 수능 전에 면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동고속도로를 쭉 타고 원주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기 연대 원주 캠퍼스가 있죠. 거기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교과전형이거나 이 전형들이 면접을 수능 전에 보거든요. 그래서 합격서 맨날 경쟁률이 5대1, 4대1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애들이 안 가는 거죠. 원주까지 가려고 하면 수험분들은 그래도 한 60km, 70km만 가면 돼요. 뭐 저쪽에 터미널 가갖고 버스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요. 부담 별로 없죠. 근데 우리 집이 거제도야. 이런 원주 가는 차 없어요. 서울까지 왔다 가거나 막 이렇게 무언가 가야 되니까 그 대학을 기피하게 되죠. 우리가 무언가 수시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면접이 논술 전에 있거나 면접이 수능 전에 있거나 논술이 수능 전에 있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노리실 필요가 있어요. 저쪽에 천안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라는 대학교가 작년에 논술을 처음 도입했을 때 수능 전에 논술 봤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논술 경쟁률이 5대1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무언가 논술로 뽑는 건지 내신으로 뽑는 건지 애들 논술 대박 못 쓰는 아이들도 들어갔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홍대랑 동국대 이렇게 비교를 해도 경쟁률이 전에 보는 학교가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더 좋아할까요? 홍대를 훨씬 더 좋아요. 동국대는 저항감이 생기는 학교죠.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요. 이렇게 무언가 저항감이 생겨요. 홍대는 주변에 놀기 되게 좋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 차이가 30%가 동국대가 더 높아요. 불교 신자가 집결했나 보다. 이러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수능 뒤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나한테 불편한 걸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번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수능 뒤에 논술 보는 학교도 대학을 고를 때, 면접을 보는 학교도 우리가 고를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대학 논술 문제가 그 대학 면접 유형이 나한테 적합한 유형이냐는 기본적으로 판단하셔야죠. 첫 번째는 난 아주대 논술 문제는 되게 쉬운데 경희대 논술 문제는 더럽게 어려워. 근데 나는 경희대를 가고 싶어. 그래서 경희대를 써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대학교를 쓰시는 게 당연히 정상적 방법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첫 번째인 건데, 두 번째는 날짜에 우리가 특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작년에 아주대는 자기 혼자 논술 날짜를 독점해서 지 혼자 논술 봤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높았던 거죠. 반면에 단국대는 같은 날에 봤던 학교가 되게 많아서 경쟁률이 낮았어요. 아,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 거구나.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무언가 우리가 보면서 고민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창녕고등학교 다니는 그 여학생이 수학이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논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신 2.7을 가지고 경희대를 쓰겠대요. 학종으로 네오르네상스를. 그래서 제가 야, 안 쓰면 안 될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요? 그러길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선생님이 그랬대요. 안 될 것 같아.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얘가 선생님 저 꼭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쓰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굳이 안 되는 걸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술을 좀 봐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수학이 2등급짜리 친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수학이 1등급인 아이가 도대체 몇 명일까? 수학 가형을 16만 명이 본다라고 가정하면 1등급이 6천 명 나오는 거잖아요. 6천 명이 좀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대 논술을 보러 오는 아이가 수학이 1등급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하냐면 전국의 의대 정원이 3천 명쯤 되거든요. 그 의대를 일단 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이렇게 더하면 거기 정원이 자연계만 더하면 약 2천 명쯤 돼요. 그럼 의대랑 서울대 카이스트까지 더하면 5천 명이 좀 넘거든요. 아, 그럼 연대공대 쓰는 애 중에 수학 1등급인 애가 논술 보러 오겠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기계공학과나 신소재나 이런 데를 쓰는 건 대부분 쓰려고 하지만 야, 우리 식품영양학과 쓸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 생기겠죠, 아이들이. 그럼 연대 같은 경우도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합격자 아이들이 막 혼재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원래 2등급짜리가 쓰면 가장 적당한 대학교가 어디냐면 성균관대건 서강대건 한양대쯤 논술 쓰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경희대를 그거 쓰지 말고 차라리 한양대학교를, 그 아이가 여학생이었거든요. 식품영양학과 논술이 오전 논술이기 때문에 좀 쉬워.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 문제 6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4개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야. 지금 네가 4개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고민하는 게 너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대학교는 3등급짜리가 논술을 쓰면 잘 쓸 수 있는 논술 시험 문제예요. 자연계 논술이. 예전에 아주대가 5년 전에는 수학 최저학력 기준을 뭘 걸었냐면 수학 3등급 이렇게 딱 하나 딱 걸었어요. 위에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는 그래도 경쟁률이 한 6, 7대 1의 실질 경쟁률을 보였는데 밑에 교통공학과, 물리학과 이런 데 다 빵꾸였어요. 수학 3등급을 수능 체제로 애들이 못 맞추는 거죠. 그럼 아주대도 인기 있는 전화기 3개 학과만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오고 밑에 애들은 안 좋은 애들이 온다고요. 우리가 거부감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거부감을 안 가진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안 해봐서 못해 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해보면 돼요. 특히 논술이 한참 뒤에 보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11월 14일 날 수능 보고 나면 우리 애는 11월 10월부터 뭐 하죠? 자야죠. 그죠? 그리고 일어나서 또 뭐 하죠? 밥 먹죠. 그럼 할 일 없어. TV 보거나 자거나 친구하고 놀거나 할 일이 없어요.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주대 같은 대학교는 2주 뒤에 논술 봐요. 열흘이 넘게, 보름이 넘게 뒤에 논술 본다고요. 그럼 그 뒤에 24시간 동안 논술을 15일을 논술을 준비하면 300시간이 넘게 쓰는 논술 준비할 시간이 생겨요. 무언가 논술 문제를 좀 보면서 쓰는데 날짜도 기본적으로 보면서 중복되는 학교가 많으면 조금 더 유리할 거기 때문에 날짜 한번 보시면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나라 대학교 웬만한 대학교는 입학처하고는 다 친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동국대나 건국대나 뭐 이런 대학교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두드림 전형이거나 KU 자기 추천이거나 이런 데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권성고등학교였지 효원고등학교 있고 권성고 효원고야 이러면서 야 내신 3등급인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국대 건국대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우리 학교를 뭘로 보고 저 양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대학은 어떤 애들이 오냐라면 2등급 초반대쯤 되는 문과 아이들이 쓰면 된다라고 보장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될지 안 될지 애매모호한 성적이에요.
자연계가 올해가 인원이 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2.3등급쯤 쓴 되는 아이가 건대, 동대를 학종으로 쓰면 대학에서 얘는 예의주시해서 비교과나 자수나 여러 가지를 잘 읽어보는 아이들이야.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기대치를 가지고 써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교과랑 종합 전형인데 안 되는 대학교를 너무 종합으로 밀어 넣으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정관념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교과 전형이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가 가는 거다. 종합 전형은 비교과가 좋은 아이가 가는 거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앙대 교과 전형이 아까 제가 유아교육과 작년에 빵꾸 났다고 했어요. 글로벌 금융학과는 재작년에 빵꾸 났고요. 문헌정보 재작년에 빵꾸 났고요. 건축이건 건축공학과건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도 다 재작년에 모두 다 빵꾸 났어요. 무슨 전형에서요? 교과 전형에서. 근데 중앙대를 내신 2등급짜리 수원의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붙은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교과 전형이 아닌 종합 전형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종합은 지원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와요. 반면에 교과 전형은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하다라는 얘기는 어떨 때는 합격선이 되게 높았다가 어떨 때는 합격선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학교도 작년에 교과 전형의 교육학과가 지원자 중에 딱 한 명만 떨어졌어요. 2등급 때 초반까지 붙었어요. 경쟁률이 4.7대 1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뺑뺑 무언가 중복 합격으로 다른 대학으로 너무 많이 합격을 해가지고 지원자 중에 딱 한 명 떨어졌어요. 계속 합격자가 생겨나는 거죠. 교과 전형은 이변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변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경쟁률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잠깐 하면 제 조카애가 저쪽에 강원도 속초에 살아요. 내신이 2.2등급이에요. 속초여고에서.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저번 7월 달에 예언을 하나 했어요. 니네 학교 애들은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을 안 받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생님께 지금 당장 말씀드려. 애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저 주세요. 라고. 그 아이가 자연계 120명 중에서 전교 11등 하는 아이였거든요. 절대 거기까지 올 리가 없죠, 원래. 근데 이 아이가 받았어요. 저한테 이 다은이라는 애가 삼촌, 저 고교 추천 2 쓰면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원 써.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초여고는 고대에서 고교 추천 2로 안 뽑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신이 2등급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학교 추천 원을 써요? 라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자료를 하나를 보내줬어요. 작년에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 이 전형 중에서 3대 1이 안 된,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된 학과가 자연계만 딱 10개예요. 모집 단위가 한 30개쯤 되거든요. 약 30% 이상의 학과가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됐어요. 3대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1단계가 3배수거든요. 1단계는 그냥 통과예요. 놀랍게도 1단계 통과자 중에 불합격자가 있는 학과가 10개 학과인가 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학과는 모두 다 붙었어요. 실질 경쟁률이 고려대 학교 추천이 1.06대 1이에요. 작년에. 3대 1이면요. 수능 체제를 애들이 못 맞춰요.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동시 합격해서 가버려요. 이래서 작년에 다 미달이었어요. 올해 더 미달일 거다. 왜요? 애들이 줄었기 때문에 추천을 못 받을 거라서. 저는 그 친구한테 모두 다 교과 전형으로 6개를 다 밀 거예요. 얘가 이런 얘기예요. 삼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봉사활동 비교과 열나 쌌는데 추억으로 남겨 임마 라고 얘기했어요. 니네 학교 종합으로 안 뽑아.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재수하는 친구들 대부분도 그 고3 때 친구들 보면 종합이 생각보다 붙기 어려웠다라는 걸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꽤 많이 느껴요.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교과로 막 붙어요. 교과를 전략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경쟁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거 넘어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종합전형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봐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전형입니다. 이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쓸 친구, 그리고 이화여대를 쓸 친구, 그리고 홍익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전형 쓸 친구는 경쟁률 마지막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학과를 조금은 무언가 유연하게 막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 나 원래 기후에너지학 공학과 쓰려고 했는데 경쟁률이 높네, 식품영양학과로 바꿔야지.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심리학과 가려고 했는데 아예 안 되겠다, 도고동문학과로 바꿀까? 가능해요, 이들 대학교는. 그래서 바꿔주시는 걸 고민해야 되지만 나머지 대학교는 막판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종합은 왜 어렵죠? 자기소개서의 전공 적합성을 녹여야 되는 게 대부분의 대학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합전형 쓰실 때는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유의미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마지막에 경쟁률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9월 8일 날 원서업수 마감한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대, 국민대. 그럼 이거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왜 웬만하면 넣지 마냐면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교 경쟁률이 이 마지막 일요일 날 별로 안 높아 보이면 사람들의 인터넷의 경쟁률을 보고 무언가 굉장히 많이 때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서업수를 먼저 마감하는 대학교가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대를 원서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국민대 경쟁률이 일요일 날 오전에 딱 봤을 때 2대1이 안 되면 넣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근데 이 서울대나 국민대 등의 일부 대학교를 빼면 원서업수가 모두 다 언제냐면 9일 또는 10일이에요. 그럼 9일이나 10일이 어떤 날이냐고 질문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원서를 대부분 다 언제 원서를 집어넣냐면 전날 밤에 원서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서업소의 대부분의 대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전날 경쟁률에 비해서 오전 10시 경쟁률이 갑자기 치솟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왼쪽이 교과전형인데 이렇게 갑자기 경쟁률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근데 여기서 멈추는 순간이 생겨요. 10시 경쟁률을 딱 보여주고 나서 맨 뒤에 경쟁률을 비교를 할 때 경쟁률이 진짜 많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학과도 있고 마지막에 안 올라가는 학과도 있어요. 그럼 그것만 제가 조심하는 걸 하나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광운대도 보니까 전자융합공학과가 10시에 3.6대 1이었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학과는 6대 1, 7대 1쯤 됐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가 보이냐면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학과의 마지막에 제일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맨 마지막 날 오전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피하셔야 되고요. 그럼 어떤 학과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제일 낮은 학과 빼고 그 다음 경쟁률 낮은 학과 빼고 한 두 개쯤 제일 낮은 학과를 버려버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쯤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사람들 시선에서 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상. 그래서 그 학과들이 대부분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과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 입시 결과를 정말 유난히 많이 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원이니까 저쪽에 수원의 S대학교인 수원대학교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3개년치 교과 전형을 다 모을 수 있어요. 다 모아 보시면 이게 어떤 그래프가 다 만들어지냐면 그래프가 모두 다 산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어떨 때는 합격선이 3등급이었다가 어떨 때는 합격선이 5등급으로 확 꺼지고 다시 3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무언가 주기를 가져요. 대부분의 학과가. 왜 이런 주기를 가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전형의 원서를 쓸 때 뭘 보고 원서 쓰냐면 작년 결과 보고 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입시 결과가 너무 좋은 학과는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과는 그 다음에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쪽에 단국대학교도 국어국문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작년 합격선이 제일 낮았어요. 왜 제일 낮았냐면 재작년에 가장 높았거든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 마지막으로 원서를 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노릴 만한 전형을 우리가 고르라고 하면 논술은 내가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골라야 되는 거지만 교과 전형은 그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수능 최저가 있나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보고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작년 입시 결과가 너무 좋았던 학과를 의도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좀 찾아보시는 게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번에 제가 수시 설명해서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촌 형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 사촌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이 형은 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전에는 전기, 후기 이렇게 원서를 하나씩 쓸 수 있었거든요. 저 여기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전기에 원서를 썼는데 떨어졌는데 예비 1번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깝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재수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이모부가 안 된대요. 무조건 그냥 대학을 가든지 대학을 가지 말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기 대학교를 쓰려고 서울 쪽에 대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이모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인마 후기 대학을 뭐 거기가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가 집 앞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형이 대구 대학교를 갔어요. 또 시험을 봤는데 서강대 경영학과를 아깝게 떨어진 친구가 대구대 시험 보니까 당당하게 전체 수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4년 장학금에 한 학기에 도서 구입비 10만 원씩을 계속 줬어요. 그 형이 64년생이기 때문에 거의 30년이 넘은 일이죠. 근데 이 형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이 재밌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친구들하고 수준이 잘 안 맞았겠죠. 그죠?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공부만 했대요. 그래서 졸업할 때도 전체 수석이에요. 그 형이 대학교 때 무언가 학점 관리하는데 너무 쉬운 거죠. 자기들하고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진 애들하고 대학 다니니까 맨날 학점 따기가 너무 쉬워서 이 형이 뭘 했냐면 영어 공부를 대학교 다닐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카투사 들어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카투사를 들어갔어요.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카투사를 딱 입대를 할 때 예전에는 군대를 갈 때 기업체도 먼저 하나 입사를 확정해 놓고 군대 갔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형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삼성화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성화재를 들어가고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1년을 삼성화재를 딱 다니다가 아씨 여긴 별로 비전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은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시티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한미은행이었는데 시티은행으로 바꿔가지고 38살에 최연소 지점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승승장구랍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저희 형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새옹지마다 형이 대구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지점장이 최연소가 된 거고 지금까지 승승장구 은행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이 무슨 얘기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무언가 내가 된다라는 느낌이 생겨야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가 있어. 그래서 형은
무언가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 관리가 너무 쉽고 대학에서 도서 구입비도 주고 그럼 알바할 필요도 없고 할 게 무언가 공부밖에 없으니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하니까 뭔가 계속되니까 계속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카투사까지 들어가고 무언가 이 한면에 들어갔을 때는 대구대 나왔다라는 무언가 학벌이 조금 모자르다라는 걸 실력으로 극복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근무한 거 아니야. 자꾸 도전의 연속이었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대학의 이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도 중요할까? 라고 질문하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진짜 중요할까? 라고 질문하면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안 중요할 수 있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 고3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으로 60만 명대 출생 인원, 내년에 올해 고3 역사상 마지막으로 50만 명대 출생 인원, 이제 내년 고3 된 친구부터 40만 명대 출생 인원이에요. 근데 거꾸로 역전되는 게 있어요. 올해 정년퇴직하신 분이 75만 명 태어나신 58년 개띠예요. 58년 개띠 75만 명을 아버님, 어머니 세대 때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사용했어요. 많다라는 의미로. 그럼 57년, 56년, 55년, 54년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53년, 52년, 52년은 더 없었어요. 왜요?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지금 20대가 왜 취업이 안 될까요? 50년대 초반생이 없으니까 사회 은퇴하실 분들이 없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일자리가 봉쇄된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20대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올해가 58년 개띠예요. 그럼 우리 지금 졸업할 거 아니잖아요. 대학 취업할 거 아니잖아요. 여기 남학생들은 내년에 대학 입학해서 4년 남았어요. 대학 졸업하는데. 대학만 가나요? 또 다른 대학도 가죠. 군대. 그죠? 그럼 이것까지 더하면 6년이에요. 6년 후가 되면 누가 정년퇴직하죠? 64년생. 64년생은 출생 인원이 90만 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몇 명이라고? 현재 50만 명대예요. 그럼 이제 거의 2배 인구가 은퇴하기 시작해요. 제 친구들이 69년생이에요. 69년생은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 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작이에요. 출생 인원이 계속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지금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폭발적으로 감소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취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여학생들도 웬만하면 대학의 졸업을 늦춰주세요. 그럼 군대 못 가잖아요.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요. 어학연수를 가시거나 무언가 봉사를 하시고 스펙을 좀 쌓거나 대학원을 가시거나 그럼 미래가 되게 밝아집니다. 그때 되면 진짜 대학의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시 원서를 쓰고 정시까지 무언가 대학 입시를 딱 끝내고 나면 후회가 남고 회한이 남고 아쉬움이 남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리고 내가 붙은 대학교가 진짜 후진 대학교만 붙어요. 왜요? 6개를 쓰고 6개를 다 붙어야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등록하죠. 그렇잖아요? 6개 써서 2개밖에 못 붙으면 4개 내가 원했던 대학교는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붙은 대학교 등록하려고 하면 기분 좋게 등록할까요? 조금 아쉬움 남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대학을 입학하냐면 아씨 저 대학 내가 붙을 수 있었는데 저기가 내 대학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이런 아쉬움,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야를 가지면 새로운 걸 도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요? 수시 원서 쓰는 것부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논술로 내가 쓸 수 있는지 대학도 한번 살펴보시고 9월 9일까지는 그리고 내가 교과 전형으로 쓴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아, 한양대가 교과가 있구나. 중앙대가 교과가 있구나.
수능 체제를 내가 어디까지 맞출 수 있지? 마지막까지 경쟁률 좀 보고 어디가 조금 낮아질 거냐를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잘 도와주셔서 잘 정리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 입시에서 여러분들은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정도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